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상무장관 지명자가 부분 관세보다는 전면적인 관세를 선호한다 이런 발언한 점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하락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졌고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어떤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 외 주가 흐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으로도 뭐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 그런데 투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 깜짝까지는 아니고 잠시 이게 뭐지 하고 놀랐던 건 인플레이션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건가? 그러면 진짜 일부에서 제기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확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딱 등판을 해가지고 추가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 인플레이션 진전 문구 삭제된 건 별거 아니야. 그냥 문장 줄이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 해프닝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무장관 지명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 관세보다 전면적 관세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사람도 성향 자체는 조금 강경한 이제 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딥시크 이후에 이제 대중국 추가 규제 지금 저사양 제품에 대한 반도체에는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수출하고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4%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램 리서치, IBM 등등의 실적이 나왔는데 대체로 실적은 잘 나온 편이고 시간 외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에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진전 이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미 없다. 그냥 문장을 좀 짧게 하려고 조정한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관련된 우려는 조금 희석이 됐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후에 이제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할 거야. 이렇게 언급을 했고, 뭐 정책, 현재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가 경제 상황,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좋은 편이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거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판단하고 나서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금리 정책에 반영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어떤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 회의 끝난 다음에 또 파월의 회견 끝난 다음에 맹비난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 높은 금리 자체가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하고의 어떤 마찰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인 분석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자체가 뭐 증시 조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성명서가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파월의 회견은 매파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잘 했다. 이런 평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삐끗하면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파월의 회견 자체가 엄청나게 시장을 추가로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살 얼음판 위에서 잘 걸었다 이런 분석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워드 러틀링 이 사람은 이제 상무장관 지명자인데 이 사람의 발언도 장 초반 조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고 또 반영이 일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전체 제품의 관세를 한 번에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파인애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저 나라는 미국에
아몬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고, 이렇게 서로 막 올라가는 거는 시간만 걸린다. 한 번에 쫙 부과한 다음에 협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동맹국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 여러 가지 혜택을 노리면서 이용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업 공장 만들고 그 공장이 미국 안에서 생산돼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좋은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제 2월 1일자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 분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부과가 철저하게 협상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트럼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관세 규모가 액면 그대로 최종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한번 확인해 줬죠. 근데 일단 뭐 좀 강경파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4% 빠졌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오후 방송에서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엔비디아가 17% 빠지고 그 다음날 9% 올라가고 이런 결과 보여주면서 이게 조금 양아치 같은 지수는 4% 떨어뜨리고 그 다음날 2% 올리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빠진 거 보고 나는데 시간 걸리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4%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에서 그 중국 수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는 규제를 가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중국의 칩 수출하는 게 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다만 주요 빅테크 실적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거의 한 2% 정도 현재까지로는 이제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종목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 뭐 스타벅스나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ASML이 호실적 공개를 하고 CEO가 이제 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내놓으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군들, 엔비디아는 빠졌지만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날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마감하고 나서 쭉 제가 이제 이제 쭉 이제 이거 야후에서 제가 한 겁니다. 이거 표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야후에서 따온 건데, 어쨌든 그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대체로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표기할게요. 왜냐면 출처가 되게 중요해서. 출처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나머지 스토리들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메타는 이제 광고 같은 어떤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지출, 올해 지출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실적은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상반기 중에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거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 올라가고 있고, 램 리서치가 5%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치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M 주가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AI 관련된 주문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온 편이고, 이 영향으로 시간 내에서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일단은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런 어떤 최근에 그 딥시크 관련해서 저런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 신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세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돼야 이제 약세장 신호로 보는데, 이거는 지금 경기 침체로 해석할 재료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큰 악재가 없다면 금리와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코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투자자죠. 지금 이제 뉴욕 매치 구단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딥시크 관련해서 주가 급락은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공 초지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이민자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강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하반기에 강세장 좀 어려울지도 몰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AI 관련된 걸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연이은 어떤 제품 출시, 이게 이제 미국 기술주들에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뭐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일부 또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건 뭐 그냥 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주요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같아요. 왜냐면 우리 증시가 현재 그대로 만약에 금요일에 개장이 되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요 종목들이 하락한 걸 상당 부분 만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제의 낙폭 이상의 어떤 주요 종목들이 반등을 하느냐, 특히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역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월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일단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 국채 금리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주요 기술주 쪽의 자금이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딥시크로 증시가 이제 급락하고 나서 2021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자금이 하루 만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들어온 자금보다 매도가 더 강하면 그럼 시장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금은 세게 들어왔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라면 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그 최대 주주가 기술자가라기보다는 헤지펀드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의 대주주는 그냥 한마디로 헤지펀드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떤 이제 음모론도 있냐면, 이 헤지펀드가 그 엔비디아를 숏을 쳐놓고 혹시 딥시크를 저렇게 만들어서 주가 폭락을 시키고 그걸로 돈 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은 일부에서 주장한 말 그대로 이제 음모론인데, 어쨌든 딥시크 하나로 이번 주 미증시는 쭉 흘러가는 결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금요일에 우리 증시 일부 종목이 좀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낙폭 지수 자체가 좀 흔들리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됐다 해서 이제부터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 외에 이제 또 금리라든가 주요 변수도 또 추가해서 보면서 이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집중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